그냥 지브러시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형을 내가 스커팅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자연물 같은 지형 만들 때 굉장히 편할 수 있죠. 당연한 거지만 뭐 타블렛 있으면 더 좋죠. 스커팅 할 때는 우리는 지금 없으니까 일단 마우스로 진행을 할 건데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젝트 방식도 가능하고요. 대신 이번에 좀 다르게 갈 거야. 다르게. 이번에는 요 게임에서 요 서드 퍼슨 3인칭으로 한번 가볼게요. 3인칭. 3인칭. 여기서도 돼요. 블랭크 해도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야. 3인칭으로 갈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름, 경로 다 지정하시고 옵션 똑같은지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면 되겠죠? 우리가 넘버를 또 봐야죠. 0-2였나? 음. 음, 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서드 퍼슨이에요. 서드 퍼슨 3인칭 시점. 그러면 조금 다를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서드 퍼슨 템플릿이라는 애가 나올 거예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돼. 기존이랑 똑같이 나오면 이거 안 한 거죠. 그죠? 장애물 같은 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서드 퍼슨은 3인칭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제작한 뭐 게임이나 또는 내가 제작한 어셋이라든지 어떤 그런 환경들을 탐험할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탐험.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만든 배경을 돌아다닐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게임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근데 요새는 뭐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써요. 이리저리 이제 동선, 내가 이제 애니메이팅이나 어떤 영상 뭐 동선 딸 거 아니야. 그 동선대로 한번 가보는 거지. 이렇게. 뭐 이상한 거 있으면 거기 수정하고 그런 식으로. 때문에 그래요, 다나 씨. 집에 저기 얼리온 다 있죠, 다나 씨? 음. 때문에 아마 이따가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일 거예요. 매력적일 거고 아마 자주 눌러보게 될 거예요. 나도 처음에 준비하면서 묘하게 게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꾸 눌러보게 되는데 그래서 게임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 뭐 3인칭 게임일 수도 있고 뭐 1인칭 게임일 수도 있지만 3인칭 게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캐릭터가 어떤 물체랑 상호작용을 얼마큼 일으키냐의 관건인 거야. 게임 제작이라는 건. 결국엔 코딩이 다 필요한 거예요. 캐릭터가 다음으로 올라가야 돼. 그럼 다음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충돌해야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포즈 바뀌어야죠. 그다음에 얼마큼 반복해서 올라갈 건지 봐야죠. 그죠? 그 이동값 바뀌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코딩해서 제작하는 게 게임 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이제 서드 퍼슨 하는 이유는 배경을 만들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확인해보는, 그 정도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음. 자, 그래서 똑같이 파일에서 뉴 레벨 들어갈게요. 자, 베이직, 베이직으로 다 들어가 볼까요? 베이직으로. 뭐, 기본 운영 방식은 똑같아요. 크리에이트 하면은 똑같죠, 그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세요. 그 프로젝트 만들지 마시고, 서드 퍼슨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 프로젝트 만들기 전 창 있죠? 네. 그거 띄워놓고 손 드세요. 자,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베이직 레벨로 전환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 간단히 맛만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플레이스 액터에서 쉐입 탭으로 가신 다음에 스피어 하나 꺼내볼까요? 또 위치는 뭐 왼쪽, 오른쪽에 트랜스폼 가지고 이렇게 뭐 중심쯤에다가 이렇게 좀 세워놔 보세요.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갖고 이렇게 죠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거기서 게임에서 블랙 옆에 그거를 자, 다 꺼내셨죠? 자, 그래 됐으면 지금처럼 요런 게 있을 거예요. 깃발 모양의 컨트롤러. 요게 이제 게임 캐릭터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위치. 그래서 얘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전에는 영상, 그러니까 블랭크 작업했을 때는 요걸로 렌더링 비슷하게 걸어봤잖아요. 얘는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캐릭터가 나와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충돌도 돼요. 이렇게 간단한 객체랑 객체랑 간단한 충돌 정도는 가능하다. 당연히 WSD로 움직이는 거고 점프로 이렇게 스페이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당연히 이제 지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 아이고 지면을 지워야 되는데 지우면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죠. 이런 식으로죠. 지면이 위에 뭐 있으면 다시 올라오는데 없죠, 그죠? 얘는 이제 저기 블랙홀에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음, 게임 모드를 통해서 내가 만든 배경들을 이렇게 속속들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 모드는 아까처럼 이렇게 요 재생 버튼으로 실행하고요. 나가고 싶을 때는 ESC 누르시면 돼요. ESC. 이동 조작법은 뭐 아마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보통 다 게임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또 정리해 볼게요. 캐릭터가 안 나와요? 캐릭터가 안 나온다고? 잠시만요. 저렇게 하고만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경 작업할 때 이제 이런 것들 상상을 해봤었단 말이야, 영상 작업자들. 이거 좀 배경 내가 만든 거 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동선 따서 좀 확인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마야에서는. 근데 이제 얼리얼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제 직관적으로 작업할 수 있죠. 화면 전환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 드래그죠, 그죠? 이렇게. 그냥 마우스 회전해도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이런 충돌 효과는 기본적으로 다 돼 있다. 승현 씨는 저 천국의 계단 만들고 있네. 음, 좀 묘하게 재밌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내가 요 재생 버튼을 통해서 캐릭터를 불러온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보통 되게 광활한 어떤 지면을 작업을 하는 툴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이거 지금 이 플로우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 작업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뭐 그 중에 나는 이쪽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길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이쪽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재생하면 이렇게 항상 중심에서 나타난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걸어가야 돼, 일단. 우리가 게임 제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뚜벅이로 가야 돼요. 뭐 날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불편을 하시면 내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 시점에서 캐릭터를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그쪽으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뭐 나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큐브 하나 꺼내신 다음에 그리드 중심에서만 있죠. 뭐 위치는 저랑 달라도 돼요. 구석탱이쯤. 뭐 이렇게 한번 놔둬볼게요. 음. 자, 뒀으면은 지금처럼 이제 요만큼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체랑 큐브랑. 그럼 나는 얘를 여기서 보고 싶어. 그럼 지금처럼 카메라를 이렇게 두시고요. 재생 바로 누르지 마시고 오른쪽 보시면 점 3개 버튼 있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에 디폴트 플레이 스타트 위에 커렌트 카메라 로케이션이라고 있죠? 요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생해 주시면 여기서 바로 시작되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안 걸어와도 된다. 음. 그래서 이것도 메모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블랭크, 기존 사용했던 모드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이 기능은. 진짜 재밌게 노네. 여기 저기 무인도에 떨고 나도 아주 재밌게 놀 사람이야. 아, 공부 중인 거였지? 네. 그렇지, 그렇지. 떨어지면 안 돼요. 아이고야. 자, 이렇게 됐으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요 게임 스타트 지점이 캐릭터가 생성되는 지점이라고 그랬죠. 물론 아까처럼 여기서 커렌트 카메라 로케이션으로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캐릭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준일 씨거 보니까 너무 이렇게 박아놓더라고. 이러면 안 나와요. 캐릭터가 못 나오겠죠. 갇혀갖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박아놓으시면 안 돼. 좀 빼놓든지 아니면 뭐 저처럼 요 정도. 그러면은 시작을 할 때 그 위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겠죠. 어. 그래서 박아놓는 거는 내가 뭐 실행이 안 돼. 그럼 내가 객체랑 어떤 물체랑 캐릭터랑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그런지는 아는지는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뭐 작업하다 보면 이거 실수로 지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게임 스타트를. 다시 꺼내고 싶으실 때는 여기 플레이 섹터에서 이 베이직 탭에 가서 보시면 똑같이 있어요. 플레이어 스타트라고 있죠. 이거 그대로 다시 불러오시면 돼요. 그 위치는 뭐 0, 0 맞춰놓으면은 그리드 중심이겠죠. 살짝 위에 올려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너무 충돌나면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또 나오죠, 재생하면. 그런 식으로. 그 때문에 삭제가 됐더라도 여기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 베이직 탭에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그만 놀고, 이제 그만 이거 끄고, 이 스피어랑 방금 만드는 것들 있죠. 큐브, 그 다음에 플로어, 이렇게 세 개. 세 개는 지울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랜드스케이프 한번 꺼내 봐야 되니까, 딱 지워서 이렇게. 그리고 이런 아이콘들이 거슬리면 G키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그죠? G키 누르면은 이렇게 사라지죠. 아이콘이. 다시 눌러주면은 다시 나타나고. 이렇게 둬도 상관없죠. 저는 그래도 그리드는 보는 게 좋으니까 저는 그냥 켜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랜드스케이프를 이제 해봐야 돼요. 그죠? 랜드스케이프로 전환을 할 때는 여기, 우리가 첫 시간에 아마 제가 요거 어떤 기능인지 다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 때문에 뭐 메모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지형 지물을 만드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때문에 뭐 우리가 뭐 크기를 조절하거나 위치 이동 당연히 되고요. 뭐 버텍스를 당겨서 만드는 게 아니라 스커팅으로 브러쉬 일정 브러쉬를 가지고 지형을 만들어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때문에 랜드스케이프로 전환을 하시면 이렇게 녹색 격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이거는. 뭐, 랜드스케이프하고 뭐 지형을 뭐, 에디팅 할 수 있다. 자연 배경에 효과적이다. 뭐 그런 식으로만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음. 당연한 거지만 랜드스케이프도 막 기능이 많아요. 막 진짜 뭐, 온갖 게 다 있어. 때문에 얘도 뭐 충분히 재밌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매니지 모드로 바뀌면서 이렇게 뉴 버튼으로 활성화가 되죠. 음.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요 그리드, 녹색 그리드가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나머지 기능들은 생성한 이후에 쓸 수 있어요. 지금 못 써요.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뉴 랜드스케이프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 탭이 있어요. 하나는 크리에이트 뉴, 하나는 임포트 프롬 파일. 크리에이트 뉴는 말 그대로 새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고, 임포트 프롬 파일 같은 경우는 불러오는 거죠. 보통은 헤이맵, 헤이맵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헤이트맵. 근데 이 헤이트맵을 불러오면은 그 높낮이, 그러니까 흰색과 검정색의 차이에 의해서 지형이 타고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따 한번 해볼 거야. 그다음에 쉽게 설명드리면 이건 새로 만드는 거, 이거는 어떤 헤이맵을 불러올 때. 그래서 내가 초반에 다 만들기 귀찮아. 헤이맵 잘 구하셔서 넣으면은 그 지형 하나가 퉁 하고 나와요. 거기서 이제 내가 수정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쉽게 작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 만들기, 이거는 헤이맵을 불러오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됐으면은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뭐 enable edit layer 보통 다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체크를 그냥 하고 쓰시면 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뭐냐? 레이어 편집 기반으로 작업을 할 거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포토샵 할 때 어때요? 레이어 두 개 있으면 나눠서 작업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위에서 빨간색, 밑에 파란색, 그죠? 이거 다 오퍼시를 조절하면 섞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이어 따로따로 분리해서 같이 작업을 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켜서 작업하는 게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enable, add layer는 체크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다 켜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내가 특정 어떤 그 지면 매트리얼을 만들어 놨어. 그럼 여기서 바로 적용해서 꺼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두 개 메모할게요. enable, add layer. 레이어 편집 기반으로 작업할 건지 어떤 여부를 정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체크돼 있으니까 체크된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내가 특정 지면 마테리얼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연결해서 쓸 수 있다. 지금은 없다. 그래서 랜드스케이프부터는 이게 굉장히, 그죠? 배경이 굉장히 커져요. 좀 물론 뭐 작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제 1만으로는 굉장히 답답하실 수 있어요. 좀 올려서 쓴다든지, 그렇게 해볼 수 있죠. 자, 됐으면은 이제 밑에, 그죠? 뭐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이거는 애초에 이제 위치 값이나 회전 값, 그다음에 크기 값을 여기서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건 다 아실 거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요 밑에 요 섹션 사이즈. 섹션 사이즈는 단위 컴포넌트라고 해서 요 면을 의미해요, 요 면.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어때요? 작아지죠.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 보면 다시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 단일 그 쿼드면의 어떤 수라고 보시면 돼요. 쿼드면 사각면수의 수. 그렇기 때문에 얘로 전체적으로 뭐 크기를 이렇게 줄여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는 키워서 만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 요거 이해되시죠? 그죠? 요 단위 컴포넌트 쿼드라는 거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 작은 애. 요 수라는 거예요. 요 수. 63 곱하기 64니까 가로 세로 돼 있는 거고 줄이면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음. 해상도랑 비슷할 수 있지만 전체 해상도는 아니에요. 이 한 면의 해상도를 의미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되죠. 한 면에.
자, 밑에 보시면 여기 섹션 퍼 컴포넌트라고 있죠. 자, 이건 뭐냐면은 연산 효율에 관련된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섹션이 높아지면은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대신 연산율이 좀 증가하겠죠. 반대로 낮추게 되면 좀 덜 세밀해지지만 좀 가볍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랜드스케이프의 연산율 관련된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1 곱하기 1로 둘게요. 자, 그럼 밑에 보시면 넘버 오브 컴포넌트라고 있죠. 요거는 이제 요 제일 큰, 요 제일 큰, 요 사각형, 요 가로 세로, 그러니까 XY의 수라고 보시면 되죠. 요 전체 컴포넌트의 수 때문에 뭐 조절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눠져 있냐면은 얘가 연산을 뭐 저번 시간에도 제가 월드 파티션이라는 내용을 좀 설명드렸다시피 얘네들이 이 연산을 나눠서 이렇게 따로따로 한단 말이야. 하나의 컴포넌트.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또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컴포넌트랑 단위 컴포넌트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 이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당연한 거지만 이 컴포넌트가 전체적으로 많아질수록 더 디테일한 지형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여기 오버롤 레졸루션. 요거는 요 랜드스케이프의 전체 해상도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해상도. 네. 그래서 뭐 여기에서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체 해상도가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다 제어를 또 따로따로 할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 바뀌죠. 그 전체 해상도에 따라서. 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딱히 내가 집에 PC 사양이 뭐 나쁘지 않아. 괜찮은 것 같아. 이걸로만 조절해도 돼. 이걸로. 이걸로만 조절해갖고 바로 때려놓고 작업해도 돼. 근데 내가 이제 집이 좀 컴퓨터가 많이 좀 아프다. 그 은혜 씨처럼 그러신 분들은 이제 좀 최대한 낮춰갖고 거든. 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력이에요. 내 PC 사양에 맞춰서 작업하는 게 예. 그것도 실력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회사 또 가시면은 내 컴퓨터만 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또 안 좋다고 찡얼찡얼 될 수는 없어. 때문에 뭐 좋으면 제일 좋겠지만 뭐 회사마다 컴퓨터를 좋은 사양으로 지원해주는 회사도 있지만 그저 그런 사양으로 제공을 해주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그 사양에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얘가.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토탈 컴포넌트는 요 전체 토탈 컴포넌트 전체 컴포넌트의 수라고 보시면 되고 64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크리에이트 그렇죠? 크리에이트는 당연히 이제 위쪽에 지정한 값을 토대로 해서 랜더스케이프를 생성하는 기능이죠. 필월드 같은 경우는 최대한 랜드스케이프 자체 크기를 최대로 가능한 최대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때문에 얘도 좀 무거울 수 있어요, 그죠? 때문에 자신 있으면 하시고 자신 없으면 이거 하시면 돼요. 자신 있어도 이거 하시면 돼요. 왠지 이거 누를 것 같아. 뭐 멈추거나 하진 않은데 굳이 뭐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는 없어서. 그래서 한번 뭐 눌러보세요. 크리에이트 뭐 메모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저희 랜드스케이프가 또 편한 게 뭐냐면은 매트리얼 에디터로 노드만 잘 연결해 주시면 우리가 뭐 마야에서 바닥 모델링 할 때도 UV를 또 따로 막 잘라서 폈잖아. 특히 이제 UV 다 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얘는 그 작업을 안 해도 그냥 만들고 바로 텍스처해도 돼요. 그 위에다 바르는 거예요. 텍스처. 그렇기 때문에 뭐 UV가 많이 늘어날 필요도 없고, 그죠? 뭐 UV 작업을 할 필요도 없고, 모델링하고 텍스처만 잘하면 돼요. 때문에 훨씬 더 편하죠, 작업이.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은 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알아볼 거고, 지금은 요 랜드스케이프 다시 선택해서 지워보세요. 이렇게 해도 다시 지워지죠. 그죠? 아웃라이너에서 랜드스케이프 선택해서 지우시면 돼요. 지우고 싶을 때는. 그 열어봐, 그거. 그 딜리트로 지워지죠. 그죠? 삭제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음. 그럼 이번에 임포트 프롬 파일로 가볼까요? 임포트 프롬 파일. 음. 나머지 옵션은 뭐 다 동의하고요. 임포트 프롬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 헤임메 파일을 연결할 수 있는 메뉴가 추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은 제가 한 개 정도는 좀 제공을 해드릴게요. 특히 이제 뭐 1K부터 8K까지 다양하긴 한데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굉장히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한 방에 지면이 빵 하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멈출 수도 있어. 그래서 좀 안전상으로 제가 1K짜리로 좀 올려놨고요. 네트워크 대면이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여기에 랜드스케이프 폴더가 있어요. 여기 제가 이걸 올려놨어요. 요거를 복사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비대면이신 분들도 그 마이박스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거 다 다운받아 보세요. 음. 정도는 여기 이거 못 찾아? 그거 아니야? 음. 그리고 대면이신 분들 중에서 한해서 만약에 여기 내가 올려놨다고 했는데 나는 여기 보이는데 본인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제가 바로 올리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번 새로 고침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그냥 이렇게 요 네트워크 들어가실 때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새로 고치면 딱 눌러주기. 그럼 알아서 딱 바뀌니까.
바로 이제 얘가 그 동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올리게 되면은 못 볼 수도 있어. 그때는 새로 고침해주면 다시 리프레시 되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한번 넣어볼 거예요, 이거. 말 그대로 1K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 4K짜리인데 제가 줄였어요. 너무 무거워갖고. 그죠? 1K짜리를 우리가 이제 한번 써볼 거고, 뭐 얘도, 내가 만든 프로젝트에, 그죠? 여기다가 뭐, 컨텐츠 안에다 커스텀 하나 만들어서 넣어놓는다든지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저 옮겨 놓으신 다음에 이건 저부터 한번 먼저 연결해 볼게요. 이 회의인의 파일을 이렇게 켜서 얘를 열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미리 보여지면 이미 이런 모양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만들지 마세요, 아직. 좀 더 사이즈를 줄일 거라 하니. 정도. 자, 보이죠, 그쵸? 이런 모양들이 우뚝 솟은 느낌이. 다음 이 상태에서 그뭐 괜찮으면 지금도 사실 이 컴퓨터로도 가능한데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줄일게요. 그래서 여기 스케일 여기서 또 줄이시면 돼요. 지금 100 사이즈로 돼 있죠. 얘를 한 10 정도로 줄여볼까요? 이렇게 X, Y, Z 10 정도로 이렇게 좀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줄죠. 이렇게 하고 한번 임포트 해보세요. 그러면은 짠 하고 나오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근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음. 이제 이런데 그죠? 이런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죠. 때문에 지금처럼 헤이맵을 이용을 하면은 이런 지형들도 좀 더 쉽게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고요.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지형을 미리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뭐 추가로 수정을 해도 상관없다. 음. 그만하고 이제 나가고 이제. 음. 자, 됐으면은 이제 지금처럼 뭐 불러오거나 아니면 새로 랜드스케이프를 만들거나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스culpt 기능으로 바뀌죠. 아까 또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고.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도 당연히 뭐 이거는 두고 또 새로 매니저가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요 맵은 지워야 되겠죠. 이렇게 크리에이트해서. 근데 이제 요 임포트 파일로 불러왔을 때 좀 단점이 있어. 이게 중심 축이 좀 틀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축 위치가 원래 여기란 말이야. 지금.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요 셀렉션 모드에서 뭐 좀 들어 올리거나 해서 위치를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두 개 만들어 볼까요? 잘 되는지. 그래서 매니저 가서 뉴 다시 누르시고 크리에이트 뉴로 가신 다음에 요거 연결은 혹시 모르니까 끊어버리세요. 요거 눌러서 이 버튼 눌러서 들어가서 아까랑 좀 비슷하게 요거 다 눌러서 이렇게 초기화 시켜서 좀 작게 만들게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그러면은 또 생기죠. 이렇게. 셀렉트해서 이게 잡고 핸들이 안 보여. 여기 보죠. 이렇게 잡고
들어올려서 좀 여러 개의 랜더스케이프를 또 만들 수도 있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꼭 하나만 되는 건 아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좀 잘 써야 되겠죠. 너무 이렇게 무겁게 작업하면 힘드니까. 두 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랜더스케이프 두 개. 그리고 셀렉션 모드 가서 각각 잘 움직이는지. 핸들이 좀 이렇게 틀어져 있죠. 그죠? 이런 경우 불편하시면 우리 뭐 까먹으셨겠지만 그죠? 쭉 바꾸던 거 했었거든. 이쯤 가서 뭐 수동으로 이렇게 휠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 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이쯤에 핸들을 두고 싶어. 그럼 마우스 커서 여기다 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피벗. 그다음에 여기 셋 피벗 옵셋 히어라고 있죠. 이거 눌러주면 돼요. 핸들이 여기로 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제어할 수 있죠. 음, 이렇게. 잘 되나요? 네. 예. 특히 얘를 얘를 바꿔줘요. 그래야 핸들이 보여요. 좀 보이죠. 핸들 안 보이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저기 모드가 셀렉션 모드인지 확인해 보세요. 응. 요걸로 돼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렇게 봐야 얘를 개체간에 이렇게 움직이기가 좀 쉽거든요. 이 모드는 계속 스커팅이 되니까. 비대면이신 분들도 잘 옮겨지나요? 핸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랜드스케이프는 뭐 하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뭐 조합해서 만들 수도 있죠. 그죠? 좀 디테일한 애들은 지금처럼 해상도를 좀 이렇게 크게 가져가고, 그죠? 작게, 오밀조밀하게. 그다음에 바깥으로 멀리서 보이는 애들은 좀 해상도를 어, 작게 해서 그죠? 크게 만들어서 작업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개 랜더스케이프를 쓸 수 있다. 대신 이제 좀 사양에 따라서 개수가 좀 제한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죠? 제한이라기보다 멈춘다는 뜻이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축이 얘는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핸들이 틀어져요. 이게 단점이라고 했잖아요. 때문에 얘를 뭐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뭐 알트 휠 마우스 클릭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걸로 바꿀 수 있다 했잖아요. 가잖아요.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핸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것도 좀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set pivot offset here. 마우스 커서가 있는 쪽으로 핸들을 이동시켜 주는 기능. 잘 되죠? 네. 잘 되죠, 그죠? 네. 잘 되죠?
그래서 유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로 지면 작업을 하실 거예요. 오픈할 때. 제일 첫 바다로 작업하게 될 거야. 그리고 다음 달 복귀하자마자 바로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복습 잘해두세요. 됐으면은 뭐 지금은 두 개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아까 임포트로 갖고 온 애 있죠? 그냥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형평 안에만 둘게요. 그리고 다시 모드를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바꿔주세요. 그럼 아마 자동으로 이렇게 스커트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스커트 도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러쉬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브러쉬로 따지면. 그 때문에 첫 번째 그냥 스커트는 당연히 내가 어떤 피랍에 의해서 또는 마우스에 의해서 클릭 드래그하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해상도가 높을수록 덜 깨지고 더 부드럽게 나오겠죠. 그죠? 지금 이제 낮춰놨으니까 조금 깨져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양각 브러쉬라고 보시면 돼요. 양각 브러쉬. 그래서 그냥 내가 클릭 드래그로 뽑았을 때는 양각이고,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은 음각이에요. 이렇게. 어, 그냥은 양각으로 나오고, 시프트가 추가가 되면은 음각으로 들어가요. 그냥 클릭은 양각으로 나오고, 시프트 클릭은 음각으로 들어간다. 음, 이런 식으로. 당연히 우리가 이제 레이어 기능을 쓸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밑에 보시면 여기 또 에딧 레이어라고 있죠. 자, 여기에서도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수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만들어 주시면 새로운 레이어가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기존 레이어는 뭐 양각만 만들 거고 음각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든 레이어로 팔래. 그러면은 요 레이어 클릭해서 음각으로 파주면 어떻게 돼요? 이 레이어가 있을 때는 음각으로 들어가 보이지만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딱 음각만 빠지죠.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작업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오른쪽에 알파는 포토샵으로 따지면 5%랑 똑같죠. 얘도 줄이면 어떻게 돼요? 강도가 약해지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도 내가 제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메모할게요. 레이어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 크리에이트로. 뭐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거. 뭐 만드는 거, 이름 바꾸는 거, 내용 지우는 거, 삭제하는 거, 그죠? 뭐이 정도. 눈 푸는 거, 그다음에 뭐 오퍼시티 이런 강도값들. 지브러시를 다 배워보셨잖아요. 지브러시랑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뭐 아예 처음 보는 기능은 아닌 거예요.